어머니, 여기에 그냥 사인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내용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영숙의 손끝에 잠깐의 망설임이 남았습니다. 서류 위 이름이 선명했지만 설명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니까 내 말 믿고 찍는 거다. 잠시 숨을 고르고 도장을 천천히 눌러 찍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그냥 믿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윤정은 서류를 빠르게 정리해 파일에 꽂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굵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재개발. 며칠 뒤 어머니, 오늘부터 여기 더는 못 계세요. 윤정은 말 끝나기가 무섭게 서랍과 옷장을 열었습니다. 짐은 오늘 다 빼셔야 돼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영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윤정은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아니면 원룸 같은 곳도 있는데 어디로 가실지 선택만 하세요. 아들 승민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박스 테이프만 뜯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날은 승민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된 날이었어요. 사무실에 남은 책상 몇 개와 의자들은 이미 중고업자에게 넘겨진 뒤였습니다. 승민은 마지막으로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와 셔터를 내렸습니다. 셔터가 철컥 내려앉는 소리가 어두운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승민의 전셋집 거실에는 종이봉투와 서류철, 영수증 묶음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경매 일정이 적힌 법원 안내문도 식탁 위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승민의 아내 윤정은 그 안내문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나가야 되는 거야? 갈 때는 생각해봤어? 아니, 아직. 승민이 짧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집에는 이삿짐 박스와 커다란 여행 가방만 남았습니다. 살던 집의 열쇠는 이미 부동산에 반납됐고 우편함에는 새 세입자를 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짐을 트럭에 싣는 동안 윤정은 골목 입구를 한참 동안 돌아봤습니다. 승민과 윤정이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승민이 친구에게 사정한 덕분에 짐들만 친구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럭이 떠난 뒤 두 사람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정류장 의자 위에서 윤정은 한참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연락처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윤정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윤정은 말을 한번 삼켰다가 천천히 꺼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요. 당분간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데 어머니 댁에서 잠깐 지내면 안 될까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갈 때마다 정류장 안내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짐은 얼마나 되는데? 큰 짐들은 승민 씨 친구 사무실에 맡기기로 했어요. 저희 짐은 얼마 안 돼요. 그럼 집으로 와라. 넓지는 않아도 너희들 쓸 방 하나는 있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캐리어 손잡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승민과 윤정은 택시를 잡고 트렁크에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영숙의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계단 난간은 약간 녹이 슬어 있었고 현관문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영숙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승민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윤정은 억지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신세 좀 질게요. 신세는 무슨. 들어와라.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식탁, 반대편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저쪽 작은 방에서 지내면 돼. 영숙은 방을 안내해주고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올렸습니다. 가습을 위해서 된장국이 끓어오르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된장국과 반찬 몇 가지가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한 끼도 못 먹었어. 승민이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에휴,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많이들 먹어. 그날 밤 작은 방에는 이불 두 벌이 나란히 깔렸습니다. 승민과 윤정은 방 한 구석에서 캐리어를 열어 간단한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을 때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에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윤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는 썰어놓은 대파와 두부, 계란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깨셨어요? 그냥 제가 해놓으려고 했는데요. 냄비에는 다시마를 넣은 물이 끓고 프라이팬에는 계란이 반쯤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따끈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것 없다. 얹혀 사는데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윤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여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서류들이 저렇게 많아요? 이런 건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윤정은 우편함을 확인하고 집안 서류를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은행에서 온 건가 봐요. 이건 보험 같고요. 영숙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 관련된 건 이 안에 있다. 등기부등본이니 뭐니 다 섞여 있어. 윤정이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등본과 공문서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어머니가 필요하실 때 바로 꺼내보실 수 있게 파일로 만들어 정리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나는 이런 글씨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려. 그날 이후로 거실 한쪽에는 새 파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표지에는 윤정이 적어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문서. 동거 초기의 집안은 이전보다 조금 더 분주해졌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밥과 반찬이 규칙적으로 차려졌고 윤정은 설거지를 서둘러 끝내고 행주를 가지런히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니, 이쪽 서랍은 제가 한번 싹 정리해도 될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서류를 정리하고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손길이 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 손길을 고맙게만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빌라 우편함 앞에는 흰 봉투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윤정은 계단을 오르기 전에 먼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광고 전단지, 전기요금 고지서 사이로 구청에서 보낸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그 봉투들을 따로 빼서 들고 올라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영숙에게 윤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식탁 위에 봉투를 펼쳐놓자 도면과 안내문이 꾸러미로 나왔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은 안내문을 한 장씩 넘기며 글을 빠르게 읽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하나 본데요? 그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한동안 말이 많았지. 도면 위에는 네모난 집들이 번호와 함께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숙의 빌라가 있는 구역이 굵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건 잘 챙겨야 돼요. 어머니, 우편물은 앞으로 제가 매일 챙길게요. 혹시 중요한 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윤정은 식탁에 앉아 안내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날짜 밑줄을 긋고 옆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 보상, 분양.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보상 사례, 노후 빌라 재건축 시 시세. 화면 속 숫자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집 앞 골목 전봇대에는 재개발 설명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주민들 몇 명이 현수막 앞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드디어 하는 모양이네. 집값 좀 오르려나. 윤정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현수막을 읽고 날짜와 장소를 눈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설명회 참석 필수.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윤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설명회 있대요. 같이 가시죠? 이런 건 잘 들어둬야 나중에 손해 안 봐요. 그래, 같이 가보자.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나눠준 서류들 사이에서 연락처 기입란을 발견했습니다. 비상 연락처 대리인 가능. 윤정은 잠시 펜을 쥔 손을 멈췄다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각종 서류를 파일에 정리하면서 조용히 한 장을 더 작성했습니다. 연락 및 서류 수령 대리 동의서. 어머니, 요즘 이런 공문이 너무 복잡해서요. 연락이 자주 오면 어머니도 번거로우실 텐데 대신 받을 사람을 적는 란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둘게요. 그래, 내가 받는 게 낫겠다. 나는 그런 거 들어봤자 머리만 아파.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단에 사인을 유도했습니다. 영숙이 사인을 하는 동안 윤정은 인적사항과 자신의 번호를 정확히 적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윤정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재개발 용어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윤정의 움직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액자를 떼어내어 박스에 넣고 이건 나중에 포장해 둘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있던 오래된 서류들을 모두 모아 정리 필요라고 적힌 봉투에 따로 담았습니다. 이제 이 집도 곧 정리될 거라 생각하고 정돈해 두는 게 좋겠어요.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집안을 바라보는 윤정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계산적이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던 날 구청 강당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승민, 윤정도 참석했습니다. 앞쪽 화면에는 정비구역 도면과 일정표가 번갈아 띄워졌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곧 순차적으로 이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내용이 길어질수록 종이를 더 자주 넘겼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문장들은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윤정은 핵심만 골라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주비, 임시거처, 보상금 지급 시기. 설명회가 끝나자 주민들은 담당자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승민도 기회를 엿보다가 담당자에게 다가가 핸드폰 화면 속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번 구역에 포함된 게 맞죠? 네, 그 주소도 포함입니다. 이주비나 임시거처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나요? 담당자는 준비된 안내문을 한 장 더 건네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엄마, 이거 보니까 이주비가 나오긴 하는데? 옆에 있던 윤정이 영숙에게 안내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보통 세입자나 젊은 사람들 위주로 나와요. 어머니같이 연세가 있으신 소유자는 실제로 받기 어렵다더라고요. 서류도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래도 알아는 봐야지. 알아보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필요할 때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며칠 뒤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는 윤정 휴대폰으로 걸려왔습니다. 네, 시어머니 대신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윤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는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제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어머니께 전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윤정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재개발 관련 전화와 문자는 거의 모두 윤정에게 먼저 도착했습니다. 영숙에게는 정리된 내용만 짧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동의서만 내면 된대요. 어차피 다들 내는 거라서요.
동의서 상단에는 복잡한 문장이 이어져 있었고 하단에는 소유자 서명과 도장칸이 선명했습니다. 여기랑 여기에 그냥 사인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영숙의 손끝에 잠깐의 망설임이 남았습니다. 서류 위 이름이 선명했지만 설명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니까 내 말 믿고 찍는 거다. 잠시 숨을 고르고 도장을 천천히 눌러 찍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그냥 믿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윤정은 서류를 빠르게 정리해 파일에 꽂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우리 집 재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주 대책과 임시거처 지원에 대한 안내도 나왔습니다. 윤정과 승민은 몇 번의 상담 끝에 지원금을 활용해 깔끔한 임시거처 아파트 한 채를 확보했습니다. 엄마, 여긴 여기랑도 가깝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2주 기간 동안만 계약하면 된대. 승민이 영숙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실, 주방, 방 구조가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긴 한데. 윤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주비 계산이 저희 둘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요. 어머니까지 같이 들어가면 면적 기준이 달라지고 관리비도 훨씬 올라간다네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영숙은 사진을 한번 보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원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따로 방 하나 얻으셔야 할 것 같은데. 작은 원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숙의 의견을 묻고 있었지만 이미 윤정의 머릿속에는 각자의 거처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아침부터 영숙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여기 더는 못 계세요. 이 집 이주 절차에 저희 이름 들어갔으니까 이제 저희가 관리할 거예요. 윤정은 말 끝나기가 무섭게 서랍과 옷장을 열었습니다. 짐은 오늘 다 빼셔야 해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영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윤정은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아니면 원룸 같은 곳도 있는데 어디로 가실지 선택만 하세요. 승민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박스 테이프만 뜯고 있었습니다. 2주 일정이 확정되자 빌라 골목마다 2주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삿짐 트럭들이 골목을 오르내리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집은 새 아파트 임시거처로, 어느 집은 친척 집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윤정과 승민은 먼저 자신들의 임시거처 계약을 마쳤습니다. 깔끔한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관 자동문, 넓은 주차장, 깨끗한 엘리베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면 2주 기간 동안 지내기에 충분하지.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방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 며칠 뒤 윤정은 영숙을 데리고 몇 군데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반지하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야 현관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계단 벽에는 낡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을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는 작은 창문이 도로와 거의 같은 높이로 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 발목과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는 것만 보였습니다. 벽지 한쪽에는 옅은 곰팡이 자국이 퍼져 있었고 천장 끝에는 물이 한번 스며들었다가 마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좀 눅눅한 것 아니냐? 처음엔 그렇대요. 제습기 하나 놓으면 괜찮다네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방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집주인은 옆에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다가 요양병원 가시면서 빼신 집이에요.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2주 기간 얼마 안 될 텐데 큰데 가실 필요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영숙은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주위 벽지가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그 길로 부동산으로 가서 반지하 방을 계약했습니다. 영숙의 의견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삿날이 되었고 이삿짐 트럭은 먼저 임시 거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윤정과 승민의 짐이 내려졌고 새 아파트 복도에는 새 집 냄새와 광택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정리 먼저 하고. 어머님 집은 오후에 가기로 했어요. 윤정은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럭 기사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짐을 내렸습니다. 짐을 내리는 동안 영숙은 트럭 안에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트럭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붙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오는 짐은 훨씬 적었습니다. 영숙의 옷 몇 벌, 이불, 작은 테이블, 밥솥, 그릇 몇 개 정도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영숙의 손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계단 끝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끝에 먼저 와 닿았습니다. 여기다 내려드리면 되죠? 기사의 물음에 윤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방이에요. 방 안에 짐이 하나둘 놓이자 금세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이불을 펼 공간만이 작게 남았고 방 전체의 공기는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싱크대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왔고 배수구에서는 잡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라면이랑 통조림은 여기 넣어둘게요. 며칠은 이거 드시면 돼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데도 채워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아까 그 아파트에서 살고 저희는 이주비로 받은 전세 지원 활용해서 아까 그 아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처럼 소유자 나이가 많으면 지원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알아보고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윤정은 시계를 한번 힐끗 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다 모자란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지금은 저희도 짐 정리해야 해서요. 오늘 밥 한 끼는 같이 먹고 가는 거 아니냐? 윤정은 살짝 멈칫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정리 안 하면 오늘 밤에 잘 데도 없어요. 어머니는 이 정도면 바로 주무실 수 있겠네요. 난방만 잘 켜고 지내세요.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금방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이 하얀 빛을 내리고 있었고 벽지에 비친 작은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방 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문을 올려다보니 바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차바퀴만 보였습니다. 천장 끝에 번진 자국에서 조금씩 어두운 얼룩이 더 퍼져가는 듯 했습니다. 반지하로 이주한 뒤 날씨는 점점 더 습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도로 먼지가 들어왔고 닫으면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 사이 윤정과 승민은 임시 거처 아파트에서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계속 챙겼습니다. 어느 날 추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에는 영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전화는 윤정 휴대폰으로 연결됐습니다.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소유자분 인감증명서와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 혹시 명예 변경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승민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집 명의를 우리 쪽으로 미리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걸 왜 옮겨? 생각해봐. 재개발 끝나면 돈이 한 번에 크게 움직이는데 어머니 연세에 그런 걸 다 혼자 처리하기 힘드시지 않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출 상황 아까 봤잖아. 윤정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턱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명의만 옮겨놓기도 한데 팔거나 처분만 안 하면 세금은 크게 없다 그러고 중요한 건 어머니가 그걸 모르신다는 거야. 며칠 뒤 윤정은 영숙의 집 반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 손으로 코를 가볍게 막았다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서류 때문에 왔어요. 방 안에는 작은 전기난로가 켜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습기로 인한 자국이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냐?
재개발 끝나고 보상금 들어오는 과정에서 명의가 복잡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두면 좋다네요. 윤정은 준비해온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 명의를 잠깐 우리 쪽으로 옮겨두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유는 어머니고 저희는 관리만 대신하는 거죠. 나중에 다 끝나면 다시 돌려드리면 되고요. 돌려주면 된다는 말만 들으니 참 쉽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명목상 소유자가 어머니면 온갖 전화, 서류, 세금 관련 안내가 다 어머니 쪽으로 가요. 어머니가 이런 거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윤정은 인감도장 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랑 여기만 도장 찍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내가 도장을 찍으면 집은 너희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냐? 형식상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처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릴 때 세금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영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양도인, 양수인 같은 단어들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일시 이전이라는 게 없다던데.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놓치면 손해예요. 나는 이 나이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남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생각이 없다. 윤정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기 얹혀 살면서 대출 갚고 있어요. 어머니 집 때문에 재개발까지 챙기느라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럴 때 가족이 같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요? 영숙은 대답 대신 서류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집 얘기를 그렇게 할 거면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 그날 도장은 끝내 찍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하던 윤정은 오래된 봉투 속에서 예전에 발급받았던 등기부 등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영숙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또렷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윤정은 컴퓨터를 켜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그대로 입력해 검색했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는 등록된 부동산 목록이 여러 건 떠올랐습니다. 주소와 면적이 서로 달랐고 모두 영숙 명의였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은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각 주소마다 면적과 설정 관계가 적혀 있었고 모두 영숙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서류 확인을 이유로 조합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영숙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모니터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이 주소 외에도 근처에 세 채가 더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상 규모가 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정은 담당자의 말을 듣고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손에 쥔 서류 가장자리는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의 집 우편함에 두꺼운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우편 봉투 겉면에는 재개발 조합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계단을 올라가 봉투를 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안내문과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보상 및 분양 자격 안내. 표 아래쪽에는 각 주소별 감정평가액과 예상 보상액, 분양 건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맨 아래 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총 예상 보상액 약 60억 원 상당,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영숙은 종이를 한 장씩 천천히 훑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빌라 한 채와 세입자들이 살던 세 채의 주소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조합 사무실 방문 안내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 날짜와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는 화면을 영숙의 방향으로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 채가 다 어르신 명의입니다. 보상은 현금과 분양권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기준 예상액이 이 정도입니다. 최종 감정평가가 끝나야 정확해지긴 합니다만 큰 틀은 비슷할 겁니다.
영숙은 숫자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소식은 오래 걸리지 않아 승민과 윤정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등기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가 담당자의 말에서 보상 규모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집 앞에는 깔끔한 옷차림의 윤정과 승민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반지하 특유의 냄새가 좁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방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먼저 벽과 천장, 바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네요. 이런 데서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윤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따르지도 않은 컵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정은 준비해온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상 안내문 받으셨죠? 받았다. 네 채 전부 예상 보상액이 60억이라고 들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이 정도면 평생 쓰셔도 다 못 쓰시겠어요. 그래서 온 거냐? 윤정은 자세를 조금 낮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참 부족했습니다. 회사 망하고 집 잃고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도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네요. 윤정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모실게요. 이제 이 반지하는 그만 나가시고 저희가 있는 곳이나 좋은 아파트로 같이 들어가시는 거 어떠세요? 승민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까지 한 일 생각하면 말 꺼내기 민망한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영숙은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그 말, 보상금 소식 듣기 전에 한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도 있었겠다. 윤정은 대답 대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조금이라도 손해보시는 일 없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이에요.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영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예상 보상액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어머니랑 함께 사는 거죠. 이런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저희 마음이 불편하죠. 영숙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반지하에서 나갈 거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 집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다. 윤정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그렇게까지 못 믿으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어디에 뒀는지 생각해봐. 승민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상금이든 분양권이든 내 이름으로 온 건 다 내 몫이야. 너희에게 줄 생각은 없다. 윤정은 손을 꽉 모은 채로 한참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명예 이전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윤정과 승민은 방을 나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영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상 소식이 퍼진 뒤에도 돈은 아직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조합 절차, 서류 검토 등 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윤정과 승민의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승민은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지만 실적은 빨리 쌓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마트 계산원과 카페 아르바이트를 번갈아 하며 시간을 채워 넣었습니다. 매달 말 은행에서 온 문자에는 대출 이자 출금 내역과 함께 경고 문구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경고 문구는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담보주택에 대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처로 들어간 아파트도 대출을 기반으로 한 구조였습니다. 이자가 밀리면서 그나마 확보했던 거처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경매 개시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나가라는 거네. 승민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여러 숫자를 더해봤지만 빚과 이자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임시 거처 아파트에도 새 주인을 찾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윤정은 다시 한번 반지하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다시 가보자. 가서 뭐라고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지.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반지하 계단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전보다 더 습기가 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냐? 윤정은 들어가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와 신문이 섞여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임시 거처도 잃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갈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영숙은 약 봉투를 접어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전에 와서도 같은 말 했지. 그때랑은 달라요. 윤정이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저희가 아직 집이라도 있었고 다시 해보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치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게 된 이유가 누구 탓인지 나는 다 지켜봐왔다. 윤정의 입꼬리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으셔서 저희가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 저희 쪽으로 이름만 같이 올려놨어도 이주비도 제대로 받고 대출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내 탓이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가족이면 같이 책임지자는 거죠. 저희가 어머니 서류까지 챙겨줬잖아요. 그만큼 어머니 것도 같이 짊어진 거라고요. 잠깐이라는 게 어딨니? 한 번 넘기면 끝이지. 승민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영숙은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말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저질러 놓은 걸 왜 내 도장으로 해결하려고 해? 승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60억이면 저희한테 집 한 채 정도는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길바닥에 낳는 꼴을 그냥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디까지 떨어뜨렸는지는 생각 안 하니? 윤정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승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엄마만 반지하에 보내놓고 우린 좋은 신축 아파트에서 지냈지. 윤정이 승민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또 왜 그래? 지금 와서 착한 척 해봐야 뭐가 달라지는데.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윤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어머니 원망하면서 살게요. 이렇게까지 자식 내몰고 혼자 다 끌어안겠다는 게 어머니 선택이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 말은 이미 전에 들은 말이다. 영숙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법은 없어.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마. 영숙은 한 장의 종이를 테이블 끝에 밀어두었습니다. 내일 여기로 가봐라. 법원에서 할 말 있을 거다. 윤정은 종이를 펼치려다 멈췄습니다. 임시보호 및 접근금지 신청 안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앞으로 내 집 앞에 오지 마라. 연락도. 그날 두 번째 부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승민은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옆에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처음부터 명의만 넘겼으면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어. 승민은 그 말을 들으며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난간을 꼭 잡고 윤정 뒤를 따라 내려가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승민은 윤정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윤정은 한동안 웃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온 뒤 둘은 나란히 걷다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철거가 모두 끝나고 새 아파트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펜스가 거치자 넓은 산책로와 놀이터, 조경수들이 들어섰습니다. 보상금과 분양권 절차는 오랜 서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날 은행 계좌 내역에 보상금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조합에서 배정한 분양 아파트 계약도 끝났습니다. 영숙은 그중 한 채를 직접 들어갈 집으로 선택했습니다. 중층, 남양,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삿날 새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처음 눌렀을 때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큰 창으로 햇빛이 넓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닥 마루는 반듯했고 벽지는 흰색으로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새 집에는 최소한의 가구만 들였습니다. 침대, 작은 식탁, 책장, TV 한 대 정도였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낡은 찻잔 세트만이 식탁 한 모서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벤치에 앉아 쉬다가 또 다른 쪽길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익숙해진 뒤에는 근처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낯설었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팔과 다리가 물 위에서 더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 시장에 들러 과일 몇 개를 사고 가끔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켜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머리가 희끗해진 승민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승민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본 뒤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잘 지냈냐? 응. 승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잔 2개의 차를 따르자 김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승민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와야겠다 싶었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도 말아먹고 집도 잃고 엄마 집에 들어가 살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승민은 시선을 잔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집을 내 집처럼 움직였고 엄마를 반지하러 보낼 때도 난 계단 위에서 그냥 서 있었어. 그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만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별 의미 없다는 것도 다 알아. 그냥 이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승민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영숙은 한동안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울음을 삼키며 손을 내밀던 승민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어나. 승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다. 승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 승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부탁하러 온 거 아니야. 돈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어. 영숙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 승민이 시선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어. 힘들면 전화도 할 수 있고. 근데 돈 얘기 꺼내면 그날로 끝이야.
승민의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알겠어, 엄마.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이 집도 이 돈도 다 내 노후야.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건강하기만 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잠시 뒤 승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또 올게. 문이 닫히고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들어와 거실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영숙은 잠시 창가에 서서 단지 놀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과 벤치에 앉아있는 이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수영 가방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음 주에는 다른 도시의 바다를 한번 보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새 집의 공기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흐르는 시간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믿고 버틴 내가 옳았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